안녕하세요. 희망리셋의 아주대병원 전미선입니다. 오늘은 저는 또 유방암 환자들 아니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부인암 환자를 주로 봐왔으며 그러다 보니까 암 치료 때문에 아니면 암 여정 중에서 폐경,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많이들 호소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저도 경험했던 이 나이가 들면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정상적으로 생리가 이제 끊어지고 그게 더 이상 6개월 이상 없을 때 이제 완전 폐경됐다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는, 정상적인 과정에는 서서히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양의 변화, 기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개는 증상이 나타나도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환자들 경우에는 물론 폐경 후에 온 환자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유방암 환자가 젊은 나이에 더 있는 그런 특징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30대, 40대에 왔는데 치료 때문에 조기 폐경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암제를 했을 때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난소가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짐에 의해서 어떤 분은 생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시기가 가면 그 무월경, 그러니까 생리는 없는데 아직은 완전 폐경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환자에 따라서는 항암제 때문에 또는 이제 항호르몬제, 호르몬 억제하는 약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완전 폐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주로 이제 여쭤보면 항암제 하는 1, 2차 경우에 생리가 많이 적어졌거나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은 일단 대부분에서 항암제를 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생리의 변화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층인 경우에는 40세 이전 또는 이제 젊은 층인 경우에는 생리가 없어지거나 여성 호르몬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나면 1년 이내에 다시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이제 45세 이상이어서 생리하던 중에 항암제 하거나 한 경우에는 이제 돌아올 확률이 더 적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항암제 때는 생리하다가 방사선 하면서 되게 이제 유방암 치료 중에 항암제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후회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방사선 때문에 생리가 없어졌나 봐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 생리가 없어지는 시기는 정말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항암제에 의해서 항호르몬제에 의해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임시로 이제 좀 나이가 든 40대 중반 후반인 분들은 이 약제에 의해서 생리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완전 폐경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은 아주 차이가 많고요. 이제 증상이 그러면은 갱년기 증상 여러분들이 소위 저한테 얘기하는 가장 흔한 거는 아시는 대로 화끈거림이죠. 열 오른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훅 오르고 얼굴이 더워져서 부채를 해야 되고 겨울인데도 그래서 남보기 민망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낮은 괜찮은데 밤에 더워서 수시로 일어나서 창문 연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땀나는 거 내지는 열 오르는 게 이제 주 증상으로 얘기하신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폐경 내지는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게 그다음에 많이 경험하는 게 잠이 좀 달라졌어요.
잠들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깬다거나, 그래서 약간의 잠 패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게 가족한테 미리 얘기하시라고. 지금 암 진단받은 거로도 힘들고 불안, 우울 올 수 있는데 거기에다 약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 떨어져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훅 이렇게 옛날보다 더 짜증나고 화도 나는데, 가족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서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아,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고 너희들이 사춘기 때 그랬듯이 엄마도 힘드네, 이런 걸 미리 얘기하면 잠시 아, 엄마가 좀 아프구나 하고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치료 끝나고 몇 개월 후에 오시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부부관계는 어떠시냐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 하면 분비물 감소가, 또 그거에 의한 관계할 때 통증 내지는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힘든 거는 아파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예전처럼 성욕이 떨어지는 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환자들한테 질 분비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윤활제 처방이 저나 아니면 산부인과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거 없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제 파트너인 남편분 내지는 같이 얘기를 해주고, 어떤 상태인가를 반대편인 남자 남편 내지는 그쪽에서 더 이해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민망해서 얘기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도리어 듣고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하고 하면 뭐 많은 폐경 이후에도 정상적인 또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환자들 중에는 자궁내막암, 자궁에 이런 암이 온다고, 다른 암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이제 약을 시작하지도 못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자궁내막이 두꺼워진 이상부터,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는 자궁내막암으로 올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항호르몬제에서 우리가 얻는 효과, 암 재발 감소, 그 다음에 생존율 향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위험도와 얻는 이득의 비율을 따진다면 하는 게 더 적절하고, 상세한 설명 후에 환자가 이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병원에서나 이런 항호르몬제, 특히 타모xifen, 폐경 전 환자분이 항호르몬제 할 때는 산부인과에 연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자궁 상태를 관찰하고 이제 결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노화가 되거나 여성성 상실, 이제 그건 아주 드물지만 그것까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혹은 생리안에서 저는 너무 편해요, 뭐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그건 각자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화를 덜 시키고 그런 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폐경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보습이나 뭐 또 탈모 등등의 여러 임시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또 생활 습관들을 바꾸면서 그거는 덜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 항암하면서 또는 이런 항호르몬제를 하면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체중은 어떠냐고 여쭤봅니다. 생리가 끊어지면 체중 증가가 보통 2kg 내지는 4kg 있는 거는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4kg 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운동과 여러 가지로 해서 예전 한 2, 3kg는 다시 뺐지만, 논문에 보면은 뭐 동물에서도 난소를 띠면 예전보다는 대사량이 떨어져서, 예전에 막 기계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갔던 몸이라면 지금은 천천히 돌아가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는 덜 쓰니까 살이 찌게 되고 또 지방세포가 커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도 하고 또 운동을 좀 많이 하면은 거기에 맞게 건강하게 먹으면 되지, 운동량과 이런 신체 활동량 같이 해서 간다면은 체중은 뭐 워낙 낮은 분은 좀 쪄도 상관없고 또 계속 찌는 분은 뭐 상담을 받아서라도 잘 조절하시면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 따라서 자기가 먹는 거를 잘 관찰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낮은 경우에거나 좀 위험군이면 미리 약을 쓰고 또 아니면 지켜보고 운동도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특히 이제 이 갱년기에서도 핫플러시 영어로 얘기하면 그 열 오르고 훅 올라오는 이런 증상들을 홍조 생기는 거를 조금만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게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건 아니지만 꽤 이제 경험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시작할 때 하루에 몇 번 정도 했냐고. 그냥 서너 번, 낮에 몇 번 정도 해요. 그러면 지난 2, 3개월 동안에 그 횟수가 줄었는지 여전한지 점점 심한지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뭐 3, 4개월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 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경험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횟수는 뭐 6개월, 1년, 어디 보면 몇 년이라고 돼 있지만 대개는 이제 조정되고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저희 어머니들 아니면 어른들 봐서 평생 갱년기 증세로 고생하는 분 많이 안 봤듯이 평생 가는 거 아니라는 거는 얘기 드리고 싶고, 이제 근데 밤에 이제 자주 일어나고 그게 변화가 없다면 제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잘 아는 곳이 있으면 침 맞으러 가라고 그럽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 갱년기 증상에서도 이렇게 핫플러시라고 열 오름에 도움되는 게 침이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도움받는 분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같이 오히려 유방암 환자들은 호르몬 보충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들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그 열 오름 증상을 또 완화시키는 거에 운동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덜 받는 이완 등등이 도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꼭 오는 건 아니지만 항암제 내지는 항호르몬제로 열오름이 있을 수 있고 그 횟수가 대개는 시간이 가면서 줄거나 없어진다. 6개월, 1년 제가 보는 대부분의 환자는 물론 책에는 몇 년까지라고도 돼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는 분은 다행히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운동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 마음 조절, 스트레스 조절부터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도움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가끔 이런 분들 있죠. 그동안 저 처음에는 있다가 괜찮았는데 한 3년 만에 오시는 분이 제가 최근에 갱년기 증상이 또 있어요 이러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일단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악화되는 분도 있지만 또 쭉 괜찮다가 이제 다시 증상이 생긴다는 이런 분들은 갱년기가 다시 온 거는 아니겠죠. 이미 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의 교감신경을 이런 증상을 다시 오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방광염이 있던 분이 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방광염 또 오고 위경련도 그렇듯이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를 다시 유발하는 어떤 요건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뭔지 같이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되게 몸이 많이 피로했거나
아니면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들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난 한 분은 유방암 환자는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요즘에 다시 70인데 화끈거리신다고.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도 갱년기 증상 어디서는 또 온다고 얘기는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치를 설명드리면서 뭐가 힘드셨을 때 되게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네요. 제가 이 화끈거리는 요 때는 어지럽기도 같이 있고, 그러면 그게 뭐냐고, 왜 어지럽게 시작하시냐니까, 건강하게 한다고 요즘에 운동을 좀 더 빡세게 하셨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없던 증상이 다시 있을 때는 뭐가 나의 몸을 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살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요소를 버리면 다시 증상 사라지고 괜찮아지시고 합니다. 자, 이거의 마무리로 또 하나는, 이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데 아주 드물게 가끔 올라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끝나는데,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자연 폐경에 이제 그냥 저는 한 2년 정말 몸이 힘들고 완전 피로감에 젖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의사라고 별나치는 않고요. 근데 그 끝에 가서 그냥 가끔 훅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막연한 불안감 때 그렇다는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어서 환자분들한테도 그럴 때는 그저 심호흡하고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으면 또 그것 또한 그마저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또 아주 작은 증상들은 해결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